관심이 많은 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경주 남산이라는 주제와 그다음에 부처님 바로모신이라고 하는 이 상징 불사가 현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불교의 의미가 살아있는 과거 청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청년을 이어가는 그런 상징적 불사라는 것에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신화불교와 경주 남산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인데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또 이어서 처음 발표하다 보니까 전체 설계에 물론 여러 설명도 좀 있고요. 세세한 부분들은 또 뒤에 발표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발표 부분은 이제 PPT로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요약하면서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PT로 하는 게 좀 여러모로 시간이 더 드는 것 같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읽어보면서 건너뛰면서 보충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11페이지입니다. 우선 이제 좀 1, 2장 정도로 좀 읽고 3장부터는 좀 건너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고향은 어디일까? 고향이란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이자 조상 대대로 살던 곳입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다운 곳이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된 곳입니다. 고향은 조상이 대대로 살던 곳이자 내 부모가 계신 곳이죠. 그렇다면 한국인은 누구이며 그 고향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인은 대륙과 반도와 열도에 살아온 배달족과 동이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뭡니까? 그 환웅천왕이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 환웅천왕이 바로 배달족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만주 지역, 이쪽 지역에 있던 동이족, 이후 배달족이 동이족에 흡수되면서 한국인은 동이족의 유전인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첫 고향은 동이족의 첫나라인 고조선, 원조선, 이 단군 왕급이 머물던 수도 신시 아사다의 고향이 될 겁니다. 근데 고조선은 이러한 이웃 체제로 유지가 되다가 이게 사만조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조선왕이 머물던 바로 수도가 그래서 김은혜의 소설 하얼빈, 홀로 하얼빈이죠. 하얼빈이니까 번안 조선우가 머물던 안시성일까, 막한 조선우가 머물던 평양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하얼빈이 고조선의 수도였고 그 삼조선, 그러니까 이러한 이웃 체제 중에 이제 안시성에 있던 기자의 후예인 번안 조선의 도전에 의해서 사만조선으로 분열되면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이들 사만조선은 지금의 길림성과 흥경강성 두 성 및 지금 연해주 남단을 다스렸던 신조선, 지금의 요동성 개평현 동북의 안시성과 겨울 이남 홍경 이동을 다스렸던 번조선, 그리고 압록강 이남을 다스렸던 말조선의 영토를 중심으로 수초가 팽창을 거듭합니다. 고조선이 삼조선으로 분립한 이후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해체되어 종래의 전사만, 부사만, 후사만, 즉 남사만으로 분화되어 점차 원삼국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고조선의 분화와 사만조선의 해체 이후 그 유민들은 한족과 흉노의 난을 피해서 남진하게 됩니다. 반도초로. 압록강 이남을 다스렸던 마한 54소국도 불조선의 왕 기준에게 무너진 뒤에 남진에서 멀리까지 남방의 월직 공주로 추정됩니다. 천도입니다. 그리고 옛날 왕으로 쓰던 마란을 국호로 쓰면서 이걸 이두자로 마한이라 쓰고 세고선의 왕의 신한, 즉 12소구로 되는데 이두자인 진왕으로 써서 마한국진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한이란 명사는 하나는 음을 취하여 한이란 국호를 쓰고 다른 하나는 뜻을 취하여 왕호를 쓴으로써 문자상 국호와 왕호의 혼동을 피하게 됩니다. 기준은 왕위를 탈취한 뒤에 국민들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본래 성인 기씨를 버리고 한씨로 성을 바꿉니다. 그중 옛 마란의 수도였던 평양에서 최숭, 즉 최씨낭랑을 세운 최숭이 부근의 25개국 소국을 복속시켜 하나로 대국 낭랑국, 즉 남낭랑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낭랑국 말고 또 한사군의 낭랑이 있죠. 최씨 낭랑이 이렇게 분리해 나가자
20분 시작. 예, 기준은 그래서 최순위 이렇게 최신낭랑 이렇게 분리해 나가자 많은 직업의 임진각 이북을 잃었지만 여전히 임진각 이남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북방에서 한족과 흉노의 날을 피해서 마한으로 들어온 신한 조선 및 불안 조선의 유민들이 날로 많아집니다. 이 마한은 지금의 낙동강이나 500편의 100여리 땅을 신한 진한 조선 유민들에게 주어서 자치계를 세우게 하고 진한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나 500편의 다수의 지방을 잘라서 불안 조선 시비속으로 그러는데 유민들에게 주어 자치계를 세우게 하고 변한부라 하게 됩니다. 마한, 진한, 변한 이 3한이 되는 거죠. 마한이 구태여 진변, 양한을 세운 것은 고조선 이래 삼신사상, 천진, 삼재, 삼신사상에 의해서 사만의 수를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인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한국인의 고향은 전 사만을 결성한 후사만 중 41개 고려 천도수도인 평양, 41개 백제 천도수도인 웅진, 진한개 사로국의 수도인 금성, 고려 때는 경주로 바뀌지만요. 연안계 금관가의 수도인 김해 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도 중에 어느 곳이 과연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도비자 고향일까? 고조선의 분열과 해치로 진행된 전사만과 후사만을 개선한 원삼국의 고려와 백제와 신라와 가해 중 어디가 한국 문화의 원형이 한국 정신의 고향일까? 우리가 아득한 얘기여서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고고학자인 김원룡 쌤은 신라는 한국 최초의 통일 원국이며 각 지역 문화권들을 한데 뭉쳐서 통일체로서의 한국 문화의 전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주무대를 중서부 한국으로부터 동남안으로 옮겼고 결과적으로 한국 이남의 남한을 이후 한국 문화의 주무대로 만들었으며 이것은 선사시대 한반도로 남하의 예백 쪽의 농경 민화 과정의 마무리를 뜻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세 문화권 가운데 하나로 발전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자인 진성규 선생은 한국의 불교는 신라에서 꽃이 피어 신라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정치한 교학 불교의 머리는 신라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면서 여기 신라의 교학 불교는 신라 원칙의 유식학과 원효의 기신학, 의상의 화음학과 경의 정토와 통일신라의 의적의 법화학과 성장의 계율학, 도륜의 육아학과 태연의 비담학 등등의 사상자들이 이룬 성취를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금성의 남산에서 출산과 장수, 생사와 구원 등 인생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교학의 기초에 석가신앙, 안음신앙, 무수신앙, 화엄신앙, 미륵신앙, 미타신앙, 밀교신앙, 경전신앙 등의 다양한 신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야 불교의 중도 연기적 세간이 힘입어 석불사와 불국사와 같이 과학과 종교와 예술이 만나 민족문화의 절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라불교는 고려와 백제 불교의 견지로 150년이나 국가의 공인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선진 문명을 자양분 삼아 이련선사가 절과 절들이 별처럼 걸려서 있고 사사성장, 탑과 탑들이 기럭처럼 날아서 간다. 사사성장, 탑탑 안행이라고 비슷한 것처럼 수도 금성을 현실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고향은 신라와 불교를 민족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에 두고 신라 불교의 진산인 금성, 즉 경주의 남산을 품은 천년 수도 금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신라의 수도 금성의 문화적 기반이 된 남산은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역사 유적 지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서는 신라 불교와 금성 남산의 유적과 인물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검토하고 참고하면서 신라 불교와 금성, 즉 경주 남산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자 합니다. 최근 대한불교 조기적 미래본부 불교사연구소에 추진하고는 천년을 세우라 경주 남산 11곡 마의 부처님 바라모시기의 상징적 불사를 통해 과거 천년 이래 한국 민족문화의 주축을 형성한 신라 불교와 경주 남산을 미래 천년에도 한국 문화의 고향으로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학술의 취지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문화의 원형, 신라와 금성의 역사성과 장소성, 신안, 불안, 마란의 전사만의 유민이 한반도 내로 이주하면서 마한, 진한, 변한의 후사만이 단도내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후사만이 원삼국에서 태어난 고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 중 신라는 고조선 이후 한국 최초의 통일을 통해 한국 문화의 원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원형 형성의 무대는 평양과 웅진과 김해가 아니라 금성이었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을 통해 한국 문화의 주요 무대를 동남아로 옮겼고 그 결과 한국 이남의 남한을 한국 문화의 주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무대의 중심은 금성이었고 남산은 금성을 지원하는 추산, 즉 진산이었습니다. 고조선계와 중국계 이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래 금성지역의 자리를 잡은 진안계 사라국은 진안 12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라국은 우시상국, 울산에 울주에 있는 거칠상국, 청도의 이서국, 영천의 골물국 등의 소국과 경계를 접하고 있었고 기원전 2세기 말부터 이웃 소국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기원 1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라국은 진안 12국의 맹주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삼원 소국들 중 한나라였던 사라국은 추장사의 육촌을 기반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육촌장의 추대를 받아 사라국의 군주가 되었던 혁거세도 이주문 집단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혁거세 집단은 타레와 알지 등의 이주민 세력과 힘을 합하여 신라의 지배 세력이 되었고 혁거세는 닥시족의 시조가 되었고 타레는 석시족의 시조가 되었으며 알지는 김시족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사라국의 왕위는 천신의 자손을 자칭하는 무사장으로서의 박씨와 야채를 기반으로 한 석씨 그리고 검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김씨의 세 시족 중에서 선출되었을 겁니다. 박씨와 석씨로 교체된 왕위는 4세기 중엽부터 김씨의 독점되게 됩니다. 경주의 고분들이 많은 순금 제품, 부장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때 즉 4세기 후반경부터인 것은 그러한 이유로 믿어집니다. 한편 이들 신라 초기의 왕실 세력이 되었던 삼시족이 정착한 장소를 보면 박씨족은 오령 및 나정 부근에 있던 금성, 서울의 원어가 우리가 샵을 이렇게 되게 하지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쇠울. 우리가 서울의 발음이 한자가 없다 해서 수월이라는 말로 지금 중국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불러가나 하지만 사실 음가를 보면 오히려 그거보다 1941년에 미당 서정주의 그 최초의 시집인 화사집에 출간한 오장원이라는 그 신부락과 동인이 낸 출판사의 그 보면요 서울을 서라고 서자에 울산 울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과연 금성이 서울의 원어가 과연 뭘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다 슈라바스키, 사바키, 셔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책을 보면서 우리가 세울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 석시족은 월성에, 김씨족은 계림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토착 육촌장 세력과 이주민계 삼시족은 서로 그 계통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라국이 형성되었을 때 이주민 계통의 왕실 세력은 사라국 육촌의 토착 세력들의 지배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주민 계통의 왕실 세력이 힘이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국의 공격이 강화되어 나가게 됩니다. 3대 유리왕 때는 육촌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하여 육부를 설치하게 되고 이때 육부는 정례 육촌을 모체로 편성됩니다. 결국 추장사회 시대부터 알천 양산촌은 양부가 되고 돌산 고촌은 사양부가 되고 그밖에 무수 대소촌은 모량부, 취산 진지촌은 본피부, 금산 가리촌은 한기부, 명화산 고양촌은 석비부가 됩니다. 그런데 박씨족의 거주지였던 금성은 사량부에 속하게 되었고 석씨족의 거주지였던 월성과 김씨족의 거주지인 계림은 양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성이나 월성 안에는 공시를 축조하여 이와 같은 삼시족 중에도 왕실 직계에 해당하는 가문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처럼 박석기 삼시족의 이주민계 지배 세력은 사라국을 형성하여 발전시켜 가면서 이후 신라의 지배 세력을 구성했던 박씨는 10명의 왕을 배출합니다. 석씨는 8명의 왕을 배출하고요. 김씨는 38명의 왕을 배출합니다. 56왕 중에 성우들은 점차 늘다. 그 결과 그들이 정착했던 금성, 월성, 계림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점차 이들 지역을 한 대로 하나의 음락을 형성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사라국은 이후 소국을 전쟁해 나갔고 금성은 왕경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 신라 천년의 수도로 이어집니다. 종래 추장 사회를 넘어 새로운 왕권가로 자리 잡는 데는 전례와 수용 및 공인의 유통을 통해 통치력으로 번영된 불교의 힘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성은 신라의 부심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붙였고 금성은 그 성 울타리 성의 의미만을 아니라 전 서라발의 의미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계림을 근거지로 삼았던 김씨 38인의 왕들이 월성을 근거지로 삼았던 석씨 왕들과 금성을 근거지로 삼았던 박씨 왕들의 정책 기반을 흡수하여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을 경주로 확장시켜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평왕이 주도한 남한 신성의 축소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불교의 전례 부분은 신라는 4가지 기록으로 종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제목만으로 본다면 역시 미추왕 263년에 이미 아도가 전해진 부분이고, 둘째는 물지왕 417, 458 제1대 모래집에 무커자가 왔다는 기록입니다. 세 번째 비치왕 479, 499때 아도왕이 시사스님에게 모래집에 왔다는 기록입니다. 신라는 263년에 미추왕 때 1차 전례가 있다는 기록이 보이고요. 2차, 3차를 거쳐 4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나라 대통령은 보통 14년 527년입니다. 달마가 건너온 527에 맞췄다고 얘기도 하지만 528년 기록도 있죠. 아도가 일성군의 모래집에 왔다는 기록. 이런 4차례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신라에 전해진 불교는 단순한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 종교로서의 교리나 의식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공예, 건축, 의학 등의 선진 문화를 전달하고 중국 문화뿐만 아니라 인도나 중앙아시아의 문화까지도 소개해 줌으로써 신라의 고대 문화를 성립시키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합니다. 부족 전통적인 생활의 전 분야를 그대로 인정하고 포스트한 토대 위에서 새롭고도 다양한 국제 문화를 접목시키는 구실함으로써 불교는 신라 고대 문화 건설의 주역을 담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대 신라 불교의 전례와 수용 및 공인과 유통을 통한 일련의 과정은 토착 신앙인 천신신앙과 산신앙과 무속신앙의 원리를 풍류도라는 큰 가슴으로 통속해 본류로 제한 불교에 의해 비로소 민족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불교는 다시 이 본류를 도교와 유교의 지류에 흘려줌으로써 한국 문화의 원형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 신라 불교는 한국 문화의 고향주의 고향으로 자리했고 신라와 불교가 한국 문화의 고향으로 자리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삼국통일 이후 통일신라의 검성은 한반도 전체의 수도이자 중심지가 되었고 당나라와의 긴밀한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과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의 무대는 자연스럽게 검성 중심으로 통합됩니다. 석불사와 불국사가 미술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열었던 경덕왕과 해공왕대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경덕왕은 신라적인 전국의 지명을 중국식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 결과 원성한 이후 통일신라는 전통적인 혈통신분제가 독립되기 시작했고 전국 곳곳의 세력자들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통일신라는 한반도 전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과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예술의 중심으로 위협력을 다른 지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일어난 것이 바로 중부 한국의 고려 정권이었고 고려의 출현으로 한반도 중심지는 동남부의 검성에서 중부의 개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 고려 정부는 지금까지의 검성이라고 불리는 신라의 옛독을 경주라고 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순왕을 새로운 수도로 옮겨가 고려의 공주와 결혼에 정착시키고 명목상 경주의 관리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는 신라 왕조의 합법적인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신라를 격하거나 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고려의 옛 도읍인 평양을 서경이라고 명명한 한편 신라의 검성을 동경이라고 명명하여 옛 왕도로서의 격을 기념하는 방안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정부가 신라 천년 고도로서의 검성의 역사성과 장소성, 즉 유적 유물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스러운 세월성, 그리고 검성의 자연 환경에 합쳐서 만들어낸 역사적 분위기와 그 역사적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신라 불교와 경주 남산 유적가 인물. 경주 남산은 이제 경성의 주산에 펼친 불국 정통대로 5분이 남았다고 들어갔습니다. 제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도표 1을 보면요, 경주 남산의 문화재는 보물 사적 지방문화재 분석 주요 민속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19페이지가 됩니다. 20페이지. 이렇게 많은 그 문화재 유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 잠깐 보시고요. 이게 발표자도 계시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경주 남산에 형성된 불교지는 대개 삼국통일 전후의 7세기에서 나라가 많아 10세기에 집중적으로 형성됩니다. 이게 고려와 조선의 유적과 유물도 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성된 시기는 삼국유사 시대로 인 삼국, 중고기, 하고기 중에 중고기와 하고기에 해당하고 삼국사기 시대로 인 삼중하대 중에 중대와 하대에 집중됩니다. 신라인들은 삼국통일 전후 7세기 중반에 경주 남산의 불교 중국 영적 세계관에 입각해 불국 정토를 실행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주체는 왕국 왕비로부터 신하 서민에게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 이곳에다 자신들이 믿고 오는 신에게 대상을 조성하여 이곳에 불국 정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불교의 중도 영지적 세계를 접하면서 출산과 장수, 생사, 부분 등 인생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 결과 현재들이 지금도 경주 남하고 곳에 남아있습니다. 불교 유적과 윤건 주로 우리가 화강이라는 부제가 삭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강이라고 하는 딱딱한 견고한 돌을 통해 조성했기 때문에 조성이 어려웠던 측면과 함께 도저히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같이 사암과 사케석이 들었기 때문에 이 화강으로 이룬 부처의 세계, 이게 바로 경주 남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정원이라는 시간관을 보여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유물들 도표, 경주 남산의 유적현황, 창곡을 보고 식혜곡, 왕정곡, 불곡, 탑곡, 미륵곡, 철화곡, 복사곡, 오상계, 오상곡, 오상계, 지향곡, 동곡곡, 성서곡, 봉화곡, 별천령곡, 백운계, 양조암곡, 백운계, 신수곡, 열암곡이죠. 철령곡, 용장계 법당곡, 용장계 사곡, 용장계 탑산곡, 용장계 연화대곡, 용장계 치곡, 비파곡, 약수곡, 대동, 립곡, 삼등계, 삼관곡, 포석계, 기암곡, 포석계, 유월곡 이런 식의 40여 계곡의 산재 있습니다. 일부는 경주박물관, 서울중앙박물관 등등에 위주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장 뒤에 발표선생님들이 보충해 주셨습니다. 불교 사상의 주요적 분야가 분류되었고요. 역시 이제 경주로 서남산과 동남산도 나눌 때 역시 이제 서남산 지역은 경주 시내 오릉에서 울산 언양간 국도 쪽에, 그리고 동남산은 경주 시가지를 마주보는 남산 북쪽의 미륵골부터 탑골과 부처골 일대를 되게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삼재 있는 여러 유물들, 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보시고 그 사찰과 그 사찰명 또는 아니면 불상되는 분들 이제 그 화엄사상, 밀교사상, 미륵사상, 미타사상, 석가신앙, 관음신앙, 여러 신앙들, 신행을 이뤘던 그런 유적, 유물, 사찰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양식과 불상들의 조연 양식들을 구매해가면서 다른 기록을 찾아서 사찰의 연기를 찾아서 신앙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그 부분도 지금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제 5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예, 5장 한국불교의 고향. 자, 우선 이제 이번 제가 경주 남산이 시바부가 경주 남산이 한국 문화의 원형과 한국의 고향을 확립할 계기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한국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이제 경주 남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경주라는 신라라는 공간과 함께 남산이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이 듭니다. 원효 의상 이런 분들의 그 교학적 성취가 결국 7세기에서 10세기 남산의 좀 구체적인 신행 형태로 나타나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경주 남산의 의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대구도 남산 신성의 축성이 결국 왕권 강화 관련 정치인단의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경주 남산의 신라불교의 성역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전통신앙의 융합을 강화했고 경주 권역을 확장했으며 동시에 남산을 경주의 중심부로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검성의 확장이자 신라 문화 공간의 확장이었으며 한국 문화의 원형 확보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주 남산의 가치도 이런 이연들의 연설을 통해서 신라 문화와 경주의 역사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신라 천년 고도로서의 검성의 역사성 및 유적 유물이 보여주는 투와 탈색, 검성의 자연환경이 만드는 역사 분위기, 역사의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주 남산에 갇힌 신라 수도의 확장과 불교 정신의 확충에 있으며 한국 불교의 고향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고향이 어딜까 하는 측면에서 그 한국인은 과연 누구일까? 거기는 동의적인 있어도 우리가 분단을 통해서 북쪽 지역, 북한 지역과 만주 지역, 연해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나 낯선 한국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우리의 그 시원, 우리 민족의 시원, 우리 문화의 시원, 우리 역사의 시원을 찾아갈 때 그 시원을 찾아갈 때 결국 우리가 코발하는 우리의 원형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우리 사상의 원형이 무엇인가도 찾아야 돼요. 정신의 원형. 근데 결국은 한중일의 삼국까지 고려해가면서 찾을 때 결국 불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에서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주가 이렇게 1000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조선일의 경주는 완전히 잊혀진 황성 예토였죠. 그러나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일본에 의해서 경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경주를 재발견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러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타자가 된 우리 조선, 우리가 이제 스스로 다시 내재화와 타자를 통해서 탈영토화되어 있는 경주를 재영토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재영토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누군가, 한국인이 누군가, 그리고 한국 문화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한국 사상의 고향이 과연 뭔가 이런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결국은 불교, 신라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원형, 탈영토화되어 있는 우리 문화의 어떤 원형 또는 고향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재영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다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리셋을 하는 방법은 바로 이 탈영토화되어 있는 신라 내지는 우리 한국 불교 또는 경제 이런 의미들을 재영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